여기에 있는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올릭스의 김영문입니다. 오늘은 포톤의 운명 두 번째 시간으로 크로모4하고 만난 다음에 업섭션이 되지 않고 대부분은 스캐터링 되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두 번째 운명인 스캐터링과 관련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캐터링은 굉장히 다양한 스캐터링이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는 이제 엘라스틱 스캐터링, 그리고 인엘라스틱 스캐터링이라는 게 있죠. 엘라스틱 스캐터링은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해서 당구공하고 당구공 부딪혔을 때의 스캐터링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큰 분자들 이런 것들. 그런데 인엘라스틱 스캐터링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브릴리엥 스캐터링, 그다음에 레이만 스캐터링, 인엘라스틱 엑스레이 스캐터링이라 그래서 엑스레이 쪽에서 생기는 스캐터링, 빛이 입자라는 증거 중에 하나인 콤프턴 산란 효과, 그래서 콤프턴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이런 류의 스캐터링은 사실 우리 피부 쪽에서의 하는 것과는 별로 그렇게 관계는 없습니다만 요건 하나 알아두시는 게 좋죠. 브릴리앙 스캐터링, 이건 나중에 한번 저희가 그 SBS 방식이라 그래서 피코세컨드 레이저를 만드는 그 방법 중에 피코세컨드로 움직이는 포톤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 이제 브릴리앙 스캐터링 방법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름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스캐터링은 대부분 요 세 가지, 레일리그 스캐터링, 그다음에 미 스캐터링, 지오메트릭 스캐터링,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볼 건데, 지오메트릭 스캐터링은 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물질, 예를 들면 그림자 같은 것도 사실은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큰 산이 있으면 산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이런 거, 이것은 빛이 큰 산에 부딪혀서 생기는 스캐터링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그림자가 생기고 한쪽은 또 잘 보이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이렇게 큰 입자를 상대로 한 이야기일 때는 우리가 지오메트릭 스캐터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피부 쪽에서는 레일리그 스캐터링하고 미 스캐터링이 이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크로모4의 빛이 만나게 되면 흡수가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스캐터링 되어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정규 분포곡선을 이렇게 만들면서 중심축을 중심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포톤이 스캐터링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포톤이 지구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런 대기권에서 많이 그 스캐터링 되고 이렇게 또 흡수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구 표면에 들어오는 거는 반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는 다 스캐터링 돼서 튀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파란색 하늘이 보이다가 저녁 노을이 지면 이렇게 붉은 노을이 지게 되잖아요. 그럼 왜 그런지에 관한 것도 스캐터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레일리그 스캐터링이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대기권에 아주 작은 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데 낮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곳에 도착하는 햇빛은 이렇게 최단 거리로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파장이 짧은 파장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죠.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파랗게 되죠. 보통 이제 레일리그 스캐터링이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파장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파장이 들어오게 되면 파란색이 보이고, 이제 지구가 이제 이렇게 자전하면서 햇빛하고 이렇게 멀어지는 상태로 파장이 긴 파장이 들어오게 되면 빨간색 으로 노을이 져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도 스캐터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레이저 앤 IPL 테크놀로지 인 더마톨로지 앤 에스테틱 메디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따와서 요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레이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어떤 티슈든 뭐 세포든 상관없습니다. 뭐하고 부딪히게 되면 또 리프렉션이 되고요. 또 들어가서 어떤 크로모4하고 정배수로 진동수가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면 업섭션 되고, 그렇지 않은 파티클에 대해서는 스캐터링 돼서 또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스캐터링 돼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트랜스미션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업섭션 되는 것은 우리가 업섭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스넬스노 이런 로에 의해서 각도에 따라서 에너지의 효율이 결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물리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의공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뭐 미토콘드리아의 레이저가 어떤 파장을 갖고 있는 레이저가 미토콘드리아 표면에 부딪혔을 때 각도 세타 값이 얼마일 때 몇 프로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 다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그 현상 모두는 리플렉션, 업소프션, 또 스캐터링, 리에미션, 그다음에 트랜스미션 이런 것으로 표현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크로모포라고 하는 것을 우리 피부하는 선생님들 대부분이 이제 크로모포가 뭐예요? 그러면 발색단이요. 어떤 색깔을 갖고 있고 빛에 반응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크로모포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뭐 멜라닌, 또 헤모글로빈, 또 아시는 것처럼 이런 폴피린이랄죠. 또 뭐 사이토크롬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사실은 DNA 레벨에서의 크로모포거든요. 크로모포가 꼭 이렇게 거시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자나 더 적은 단위에서 얼마든지 크로모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 준위에 관한 말씀을 우리 에너지홀릭스에서 가끔 드렸습니다만 어떤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있고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에너지 준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서 펌핑하게 되면 포톤이 전부 다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이렇게 위로 뜨게 되죠. 우리가 페르미온이라는 것과 보손은 좀 다르다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보손 파티클인 경우는 그 파울리 베타의 법칙을 따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그 준위에 수없는 파티클들, 포톤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보손 파티클로는 이제 포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포톤은 이제 전자기력의 매개 에너지를 전달하는 녀석이고 양력에 관련된 그 매개 물질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요즘 최근에는 힉스 물질 입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보손 파티클. 어떤 차지를 갖지 않고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 물질로 쓰이는 소립자, 밀입자들을 우리가 보손 파티클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전자기력의 정보와 에너지를 전달하는 포톤이 있습니다. 그 포톤이 익사이테이션 시키면 그 크로모포들이 이렇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이렇게 폭발적으로 내놓게 되죠. 이제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다루는 학문이 레이저 티슈 인터랙션이 되겠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거는 물 분자인데 물 분자는 아시는 것처럼 H2O죠. 산소 원소를 중심으로 해서 요 수소 원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것이 이제 이런 시메트리컬한 어떤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보통 파장이 2700 그냥 보통은 한 3000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한 3000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대를 가지면 흔들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3000대 파장, 3000 나노미터 파장대에 레이저를 쓰게 되면 물 분자가 흔들립니다. 굉장히 증폭된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건 시메트리컬 바이브레이션이고 에이시메트리컬한 바이브레이션을 낼 때는 또 파장이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크로모포가 업섭션이 되는 경우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에너지를 증폭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